예, 이번에는 시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진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은 아무 곳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설을 해야 될 단이 구성되고 상이 놓여지면 바르게 설정이 되면 그곳에 이제 비로소 진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편에서 바른 설정을 한번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진설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설도를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은 지가 대략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진설도를 만들어서 시중에 이렇게 보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 친구가 진설을 해놓은 건 예서의 누구네 가문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 라면서 저한테 조금 심한 말씀을 주셨어요. 심하게 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무란만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10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제로 들으면서 이 제사상 진설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씨네 집과 이씨네 집이 진설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김씨네 집 진설을 말하면 이씨네 집 진설이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다르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분들 말이 그 말은 할 필요가 저한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씨네 이씨네가 진설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매양우행 입장에서 보니까 똑같은 거다. 어떤 법들을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법은 똑같은 거야. 틀리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제가 음양우행 법수에 따라서 제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김씨네 이씨네 가갈의 집집마다 다 다르죠. 그 다른 거 다 압니다. 하지만 그 다른 거 말하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법이 없는 나라가 되니까 그거 존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연구의 대상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가면 답이 없다. 다만 음양오행 이치대로 이야기하자 해서 제가 이거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사실은 매우 어려워요. 하루 이틀 갖고 이 부분을 설명할 수도 없고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란 음양오행이 어느 정도 대시하지 되고 상호 교감이 돼야지 되는 문제이기도 해서 제가 대체적으로 핵심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때 제사상을 꾸밀 때 5줄로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 공감하는 그렇지 않은 전때도 있지만 전때 예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관찰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건 5줄인 것은 맞는 거다. 그게 팩트다. 5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돼요. 일단 대전제가 5줄이다. 그때 5줄은 특별하게 제사상만 5줄인 것이 아니고 5이라는 것은 장날도 5시로 정하고 아니면 뭐 오방 번도 또 5시로 하고 여러가지 5시로 한 것들이 주류였습니다. 그 중에 제사상도 5인데 이 대전제가 5줄로 분류했다. 이것을 우리들이 대전제로 인정하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5줄로 분류할 때 오행에 배속시켜서 5줄로 했다. 왜? 장날도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일육수 하면 수요장인 거잖아요. 이칠화 하면 화요장이고 38목 하면 목요장인 것처럼 이것도 오행으로 배속시켰다. 5줄로. 이것도 우리들이 대전제로 인정하고 가야지 되고요. 또 하나는 5줄의 재물을 늘어 놓을 때 오행의 계절은 당연히 따라서 배속되는 거지만 계절 과일도 놈에 있어 오행의 계절을 배속시켰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절도 대전제로 인정하고 가야지 되는 거고요. 또는 젖은 재물, 마른 재물 다양하게 놓았기 때문에 한난조습이라는 음양오행 이치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죠. 이렇게 대원칙이 있어요. 그런 대원칙을 우리가 같이 인정하면서 이 제사상을 관찰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제살단하고 놀 때도 음양 오행 이치에서 놨는데 다만 삼양 이음에 따라서 놓은 거거든요. 삼양 이음에 따라서. 양줄은 삼양을 따랐고 음줄은 이 음에 따라서 놓은 거예요. 이런 대원칙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고 율곡 선생님네는 무엇을 이쪽에다 놓았는데 라고 말하면 일단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김씨나 이렇게 놓고 서씨나 이렇게 놓고 다 이렇게 주장할 거니까 그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면 일단 우리나라에 법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네, 그런 대전제를 일단 말씀드렸고요. 음양 오행 또는 계절 또는 색깔, 재물은 다양한 색깔이 있으니까 색깔도 다 그것이 음양 오행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틀에서 그런 걸 인정하고 가자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뜻을 담아서 동서남북 전후 좌우 다 포함해서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제사상이 허공 중에 차려지는 게 아니고 아무 곳에나 차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둘러서 동서남북 표시를 해서 위패 신이 모신 자리를 기준으로 제사상을 차리는데 신이가 모셔진 그 자리부터 제1행, 2행, 3행, 4행, 5행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5행을 구분했고 5행의 계절을 배속시켰고 색깔을 배속시켰고 3행, 의행을 배속시켰다. 그래서 음양 5행에 따라서 양줄에는 삼양을 놓고 음줄에는 이음을 놨다. 그 대전제 하에 제가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설계도에 따라서 논 재물을 어떤 식으로 놨는지 그 대표적인 거 삼양과 이음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양, 이 삼양이 뭐냐면 세 가지 재물을 놓았다. 더 놓고 싶으면 동서로 놓으면 되는 거고요. 좌우법이면 좌우로 더 보태면 재물이 늘어날 수도 있고 최대치로 줄어들으면 2개 아니면 3개 놓는 거예요. 2개 아니면 3개 놔도 되고 더 놓고 싶으면 얼마든지 놔라. 이치에 맞게. 예,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양 이음만 말하면 더 놓고 싶으면 더 놓는 거죠. 다만 더 놓을 때는 양 딱 2개를 놓고 어떤 게 양인지 어떤 게 음인지에 맞는 재물을 상대적인 걸 골라서 동서에 나눠서 놓으면 되는 거예요. 더 추가하면은. 그러면 저는 삼양만 말하고 이음만 말하면 이제는 제사상은 해결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제1행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1행은 5행으로는 수고요. 색깔로는 검정이고 계절로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의 상징인 걸 놓아야지 되는데 겨울의 상징인 것이 무엇냐 하면은 조상님 전에 드려야지 될 밥이에요. 밥의 주 재료는 쌀이거든요. 쌀은 꼭 겨울일 때만 쌀이라고 합니다. 봄일 때는 모종이었다가 여름일 때는 벼였다가 가을일 때는 나락이었다가 겨울에 쌀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밥한 것이 매예요. 천하지 대본 쌀이잖아요. 쌀이 제1로 들어갑니다. 그건 겨울을 상징하기 때문에 5행에 배속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가 음줄이기 때문에 이 음으로 무엇과 같이 밥을 매갱 국이나 갱이나 와 같이 2개를 놓으면 되는 거예요. 첫째 줄로. 그럼 그렇게 되면 음양오행 이치에 맞게 놓은 겁니다. 그게 첫째 줄은. 두 번째 줄은 5행으로는 화고요. 계절로는 여름입니다. 색깔로는 붉은색이고요. 여름하면 뜨거운 거죠. 5행에는 화니까. 그러면 재물 중에서 최고 뜨거운 재물이 뭐예요? 불로 지지고 구운 거 그거잖아요. 불로 지지고 구운 거. 불로 지지고 구운 걸 거기다 놓으라는 거예요. 불로 지지고 구운 것 중에서. 다만 불로 지지고 굽기는 걷는데 뭘 걷느냐? 너 육지에서 도로다니는 걸 걷느냐? 바다에서 도로다니는 걸 구웠느냐? 아니면 바다와 육지에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헤엄쳐 다니는 거 말고 우리는 콩도 육지고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두부 만드는 것도 그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것까지 육지고기, 바닷고기, 콩고기 해서 3개를 넣으면 3양이 되거든요. 뜨겁게 불로 거서 올리지 냉장고에 있는 거 차가운 건 그 줄로 올라가면 안 돼. 왜? 그 줄이 상징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째 줄 화는 놓고요. 세 번째 줄은 50토입니다. 토는 중앙을 상징하거든요. 색깔로는 황색이고요. 토는 이도 저도의 중간 단계예요. 물도 적당히 들어가고 재료도 적당히 들어간 거. 봐봐. 젖은 것과 젖지 않은 것이 섞여놓은 거죠. 그게 탕이잖아요. 다만 양이기 때문에 탕을 기준으로 놔라. 터놓고 싶으면 또 좌우에 또 아니면 동서에 보태도 두면 5개가 되고 또 보태면 7개가 되고 어떻게든 더 보태던 얼마든지 보태던 다 최초의 3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양이 성립된 거고요. 그 다음은 5행으로 목입니다. 목은 봄이고요. 색깔은 정색이고요. 봄에는 상징이 뭘까요? 봄에 여러분들 나무 뜯으러 다니는 거 아닌가요? 봄에 나무를 뜯죠. 당연히 나무 위에 올라가야죠. 5행으로 봄이니까 나무를 올리는 거예요. 다만 그 줄의 상징이 양이니까 기수로 올리는 거죠. 기수로 올릴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수 우수로 올리는데 어떻게 삼양 이음에 따르라고 그걸 대전제로 하자고 그랬으니까 삼양에 따라서 삼색나무를 놓으면 되는 겁니다. 삼색나무를 놓되 제가 색깔도 대전제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시금치 파란색이니까 동쪽에다 놓고 왜? 봄의 색이니까 동쪽에다 놓고 도라지나물이나 무나물 하얀색이니까 하얀색은 당연히 어디에요? 5행으로 금이 하얀색이잖아요. 서쪽에다 놓고 고사리나물 황색이니까 중앙에다 놓고 그게 삼색나물 놓는 기본 위치예요. 5행에 딱 들어맞는 거죠. 그렇게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 줄은. 그 다음 5번째 줄. 5번째 줄은 제사상에서 상징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놓느냐는 매우 복잡하고 여기에서 가가랴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된 거거든요. 이때는 다 법수에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게 아니고 조율의식도 맞는 얘기고 홍동배서도 맞는 얘기고 어떤 법을 갖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다 맞는 것으로 놓았지 조율의식으로 논다고 홍동배서로 대추가 서쪽 가고 동쪽 간다고 틀리는 것은 일단 아니다 라는 대전제고요. 다만 곡을 놓습니다. 왜? 가을에는 과일도 생산되고 곡물도 생산되니까 음행 오행으로 금이고 금은 가을이니까 가을에 다 과일도 생산되고 곡물도 생산되는 거니까 그것을 놓는데 다만 젖은 과일과 마른 가을 과일도 햇빛을 보고 양기를 먹고 과일이 생산돼서 양기가 다 완성되면 과일이 떨어져. 이 떨어진 것을 놓는 법수와 이 떨어진 과일을 다시 한번 햇빛에 말려서 건조한 과일. 그럼 이 건조한 과일은 햇빛을 1차 양기 먹고 2차 양기 먹고 양기를 2번이나 먹었으니 한 번 먹은 과일 생과일과 2번 먹은 건과일과는 놓는 공식이 틀리는 거죠. 음양오행에서. 그럼 그런 걸 구분하고요. 또 하나는 곡물도 곡물이 생산되었을 때와 곡물이 생산되어서 다시 한번 솥에다 놓고 과자를 만든다든가 뜨거운 양기를 더 한번 집중시킨 것과 1차 곡물과 2차 양기를 먹은 곡물은 또 다른 음양오행으로 분류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류를 그 앞에서 다 합니다. 그 앞줄에서. 그런 이치에 따라서 법수에 맞게 놓는 거예요. 생과일 위주로 놓으면 조율의시고 건과일 위주로 놓으면 홍동배수인 거죠. 그걸 시샘말로 흔한 말로 하면은 대추가 건대추도 있고 마른 대추도 건대추도 있고 생대추도 있는 거예요. 생대추일 때는 조율이시고 건대추일 때는 홍동백수고 쉬운 예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5번째 줄은 상징이 있는 줄이다. 이런 것만 참고해서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연 조건, 그 지방 여건, 지방 환경에 맞는 재물을 놔. 그러나 대원칙, 음양오행 이치에 따라서 삼양 이음에 더 보태도 놓으면 돼. 얼마든지 보태도 놔. 포하고 해, 포해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포해를 놓으려면 포는 뭐예요? 마른 거고 해는 젖은 거예요.
그게 뭐 젓갈이든 아니면 뭐 식혜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는 말하고 하나는 젖었어. 그러면 그건 어떤 법수냐? 한난조섭이라는 법을 따라서 마른 것은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마른 것은 가을의 상징 아닌가요? 젖은 것은 봄의 상징이고 그런 식으로 재물에는 이치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놓은 거니까 그렇게 놓고 또 첫째 줄 국수하고 떡이 있잖아요. 주 재료가 상반되게 다릅니다. 떡은 쌀이고요. 국수는 밀이에요. 그럼 밀이 성장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한겨울에 최고 추운 음기를 먹고 생산되는 것이 밀이고요. 쌀은 최고 더운 반대 개념, 최고 더운 여름에 최고 더운 양기를 먹고 생산되는 게 쌀이에요. 그러면 한 놈은 양기의 상징이고 한 놈은 음기의 상징이야. 그러면 양놈은 양구역에 놓고 음놈은 음구역에 놓는 거다. 이렇게 두 개를 보태려면 그런 상징대로 보태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놓는 것이 제사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프 일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사상에 대해서 왜냐면 이 얘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제사상이 들어보니까 어려워요. 좀 어려워?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려운데 이제 한약사관에서 우리 실무자들한테 네. 이걸 어느 정도 나는 난이도가 실무자한테 맞춘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런데 어려워요. 이 부분이 네. 사실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며칠 해야지 되겠지. 그러나 며칠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나는 대원칙만 말해주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러면 오프가 듣고서 어떤 부분을 말하면 조금 쉽겠다 이런 건 있어 그러면 느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조율이씨 뭐 대추, 건대추 그다음에 이렇게 일반 가을에 따는 대추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해주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풀이해서 이제 재물이 이제 네. 대추는 상징이야. 네. 대추는 그런데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잖아. 그냥 땄을 때는 생대추야. 네. 그냥 땄을 때는 이게 생대추야. 그렇지. 그런데 얘를 말리면 건대추가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 다 해도 이치에 맞는 거지. 얘가 따는 거 한 건 아니잖아. 근데 그냥 땄을 때는 자연 조건에서 양기를 얘가 먹었어 일단. 그래서 완성됐으니까 지가 열매가 완성돼서 대추가 됐어. 근데 말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양기를 얘가 또 먹었어. 네. 양기를 얘는 두 번 먹었잖아. 건은. 네. 건대추는. 네.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하는 거야. 음양오행 이치에 틀리는 게 아니야. 이쪽에다 놨다 이쪽에다 놨다. 틀린다? 안 틀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쏙쏙 들어와. 그러니까 꽃감도 그래. 네. 꽃감이 그냥 감이 네. 여기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럼 매달려 있으면 꽃감 되나? 아니죠. 안 되지, 안 되지. 지가 홍시디든지 썩든지 네. 그러지. 꽃감 안 되는 거라니까 여기 매달려 있으면. 이게 일단 여기서는 인보가 끝났어. 그럼 감이잖아. 네. 여기서 인보가 끝났어. 네. 얘가 감이 되려면은 이 감의 색깔을 갖기 위해서는 양기를 먹는다니까. 해와 달의 양기, 음기를 다 골고루 먹어. 우주 섭리에 따라서. 그럼 내가 얘를 갖고 왔어. 그러면 이걸 다시 2차 양기를 주기 위해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햇빛이다 말려. 그럼 지가 꽃감된 거잖아. 네. 그지? 그러면 얘의 역할과 얘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야. 쌀도 이렇게 쌀을 갖다가 이때 과자 만들잖아. 뭐 조청을 묻히든 해가지고 또 뜻때 불을 떼잖아. 또 불 안 떼고도 그게 과자가 되나? 불 떼갖고 과자에. 그러면 걔도 또 2차 양기를 먹었던 게 성격이 다른 거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이치가 있는 거지. 그냥 그걸 이치를 모르고 보면 아무렇게나 놓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것은 여기 하나도 없다.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설명을 해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게 행별로 해가지고 지금 큰 대목만 지금 분류대로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행에서 이제 하나씩 지금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설명해주면 이해하죠. 그래. 어느 정도 네. 이해는 가는 거잖아.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 음양오행을 알아야 될 음양오행은 어쨌든 음양오행이라고 여기서 말하니까 이게 실제 음양오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아까 대전제를 했잖아. 이건 음양오행을 그냥 빌려다가 여기서 쓰는 거야. 진짜 음양오행을 갖다 여기다 얘기하면 말도 안 되지. 그건 우리 장의식에서 음양오행을 갖다가 그냥 빌려다 예절에 맞게 예절 음양오행이라고 말해야지 맞는 거지. 음양오행이다. 여기 뭐 하도낙서다. 아니 그건 황당한 그런 얘기 여기다 붙이면은 그건 말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아유 일단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가 저로서는 쉽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이 명절 되면 그렇고요. 지금은 노론소론 시대도 아닌데 누가 이야기하면 일단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합리적이려면 그냥 제가 말 좀 올린 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기획 설계하고 집행하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